당신의 비트코인을 안녕하십니까? 김경수의 크립토투데이 라이브입니다. 오우 추워. 어떻게 하루 이틀 만에 이렇게 추워질 수가 있죠? 그러게 말이에요. 날이 이렇게 추워졌지만요. 오늘 비트코인의 시장은 참 따뜻하네요. 네, 새벽에 갑자기 반등을 했습니다. 그럼 오늘 경제표 보여주시죠. 네, 경제지표 살펴보겠습니다. 금은 1g당 57,561.8원으로 전일 대비 0.44% 하락했습니다. 달러화 역시 1,195.5달러로 0.13% 하락했습니다. 위안화는 167.3원으로 0.36% 하락을 기록했고요. 금요일 마감한 코스피 지수는 2,046.26포인트로 1.21%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새벽 6시에 마감한 뉴욕 증시 S&P 500 지수는요, 2,919.40포인트로 0.91% 상승했고요. 나스닥은 7,903포인트로 1.02% 상승 마감했습니다. 비트코인은 6시 기준 8,581.81달러로 기분 좋은 출발을 기록했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원화 가치로도 1,000만 원을 훌쩍 뛰어넘었네요. 네,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네. 자, 다음은 글로벌 소식 보겠습니다. 커런트웨이브 CEO가 비트코인이 7,200달러 선까지 하락할 거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어이구. CWCount.com을 운영 중인 커런트웨이브의 브라이언 킴 대표가 이와 관련해서 그는 비트파이넥스 BTC 4시간 차트 기준으로 비트코인의 하락 C파동은 완료되지가 않았다. 현재 거래량이 아직은 약하고 아직은 하위 충격 파동이 보이지가 않는다고 얘기를 했고요. 하락 C파동이 계속 진행 중이다 보니까 이것이 끝나면 추세가 크게 변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네. GE의 퇴직연금 동결로 비트코인 해지 수단이 급부상했다는 외신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미디어는 사람들이 리스크를 떠안게 되면 리스크 해칭과 수익률을 고려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현재까지 비트코인의 115% 수익률을 뛰어넘은 자산은 없다라고 강력하게 설명을 했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세무감사국이 암호화폐 소득세 미신고 현황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미 연방재무부 조세행정총괄감사국은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로부터 얻은 데이터를 포함해서 IRS가 보유 중인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조사할 것이라고 7일에 공개를 했습니다. 이 2020년에 회계감사 계획을 통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두바이 정부에서 블록체인 기반 사업자 등록을 통합 플랫폼을 출시했다고 합니다. 네, 당국은 이를 통해서 현지 기업 규제를 강화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라이센스를 발급 및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앞서서 두바이 정부는 오는 2021년까지 공공기관 업무 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할 것이라고 예정을 했거든요.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네. 독일 재무장관이 디지털 유로는 찬성하지만 리브라는 절대 반대한다고 합니다. 세네요. 네. 올라프 슐츠 독일 재무장관이 디지털 유로화 발행을 통해서 결제 시스템 구축은 유럽 금융 시스템의 득이 될 것이다. 또 나아가서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을 유로화 중심으로 재편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그 기회를 중국이나 러시아, 미국 또는 민간 기업이 낚아채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다음은 국내 주요 소식 보겠습니다. 테라와 차이가 블록체인 간편 결제로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네, 티몬과 야놀자 등 테라 얼라이언스 한국 파트너사와 차이를 연동한 데 이어서 최근에는 BC카드, CU, 신세계 면세점 등 오프라인 가맹점으로 차이의 결제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이 코퍼레이션은 CU 편의점 운영사인 BGF 리테일과 블록체인 기반 오프라인 결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하는데요. 네.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이렇게 실생활에서 우리가 블록체인이 활용된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여러 업체들이 실제로 결제 시스템에 연동되는 게 잘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주목하고 있는 국내 프로젝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화물운송사업협동조합이 비트하이와 블록체인 물류 플랫폼 협업에 나섰네요. 네, 화물 운송시장 참여자 간의 물류 블록체인 플랫폼 상용화, 물류비, 결제 시스템 지원 사업, 또 신규 금융상품 개발, 상용화, 신사업 상호 출자, 블록체인화 사업 등의 이제 블록체인 공동 마케팅 지원 등에 대해서 협업을 한다고 합니다. 네. 김진태 의원이 업비트의 클레이, 루나 상장은 편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김진태 의원 키워드 하나 찾으셨네요.
요새 이걸로 굉장히 많이 밀고 나가고 계신데요. 네. 카카오가 투자한 업비트를 통해서 클레이를 국내 상장하려고 하는 시도는 편법 상장 또는 셀프 상장이라고 하고 업비트는 자전거래 등으로 암호화폐 거래 질서를 교란시킨 기업이다 라고 강하게 계속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제대로 하나 찾은 것 같습니다. 네,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네. 다음은 거래소 소식 보겠습니다. 비트포렉스의 네 번째 프리미엄 터보 프로젝트 론이 발표되었는데요. 이건 스텔라보다 좋은 건가요? 좋다고 보기엔 아직 좀 무리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막 나온 거니까요. 네. 비트포렉스가 프리미엄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위해서 새로운 플랫폼 서비스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그건 이제 플랫폼 서비스인데 스텔라 룸에는 이미 시장에서 지금 거의 뭐 3년 이상 네네. 홍보도 열심히 하고 활동도 하던 업체라서 뭐 지금 뭐가 낫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스텔라 화이팅. 네. 네, 다음은 바이낸스에서 OTC 거래 서비스를 오픈했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USDT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소장님, OTC가 장외 P2P 거래 같은 거 아닌가요? 네. 어떻게 들어보셨나 보네요. OTC 거래를. 네, 들어봤죠. 네, 바이낸스가 OTC 거래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공지를 했는데요. 현재 해당 서비스는 회원 가입 후에 30일이 지난 사용자에 한해서 안드로이드 앱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지원하는 암호화폐는 BTC, ETH, USDT인데요. 네. 이 OTC 거래라는 게 우리가 뭐 비트코인을 사고 싶은데 제가 네. 부자예요. 엄청 부자인데 네네. 이번에 비트코인을 한 10,000개 정도 사고 싶다. 수백억을 들여서 이제 사고 싶다라고 마음을 먹고 거래소에서 사려고 하면 너무 한 번에 사면 이게 가격이 엄청나게 시장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네네. 또 이 한 번에 이 많은 물량을 거래소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자기가 원하는 이 뭐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대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네. 1,200만 원짜리 비트코인도 사게 되겠죠. 네. 그런 게 싫으니까 좀 비트코인을 한 번에 많이 갖고 있는 도매처에 이제 내가 이 정도가 필요하니까 좀 주세요라고 서로 약간의 할인율을 조정해서 거래를 하는 걸 OTC 장외 거래라고 합니다. 네네. 일반 거래소와는 다른 이제 거래 플랫폼인데 바이낸스에서 이번에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는 어디가 하죠? 체인 파트너스가 이제 제일 많이 알려져 있어요. 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비트코인 유통량의 7%가 8대 메이저 거래소에 보관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네, 암호화폐 분석 트위터 계정 더 토큰 애널리스트를 인용했는데요. BTC 전체 유통량의 7%가 8개 메이저 거래소 지갑에 보관이 돼 있고 또 보관 물량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8개 메이저 거래소가 보관 중인 BTC의 물량은 약 120만 개라고 하네요. 어휴, 네. 120만 곱하기 1,000만 원이면 얼마죠? 네, 네. 계산해 보시고요. 네네. 토큰 애널리스트 계정이 첨부한 그래프에 따르면 이 중에 후오비 그룹이 가장 많은 BTC를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다음은 바이낸스 비트맥스라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업계 주요 소식입니다. 바이낸스 CEO가 블록체인이 미래 기술을 주도할 거라고 했는데요. 여기엔 저도 동감입니다. 네, 요새 창펑자오 대표가 네네. 아주 트위터 신났어요. 트위터에서 요새 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맞는 말입니다. 블록체인을 통해서 미래 기술이 실체화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뭐 우리가 먼 미래에는 우주 기지라든지 또 자율주행 자동차가 뭐 주유를 하러 간다든지 이럴 때 다양한 일들에 대해서 블록체인을 통해서 전 세계적인 어떤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라고 밝혔는데요. 모든 비용을 블록체인에서 투명하게 추적 및 관리가 가능하다라고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네, 벌써 그런 세상이 빨리 왔으면 네, 좋겠습니다. 어서 왔으면 좋겠죠. 네. 네. 리플 CEO가 페북의 리브라는 2022년 말까지 출시 불가능할 거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전망을 했는데 네. 리플 CEO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유력 경제 미디어 포춘과의 인터뷰에서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프로젝트 리브라는 2022년 말까지 정식 출시되지 못하겠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그는 페이스북이 리브라를 위해서 계획했던 비전을 실현할 수 있다고 확신을 하지 못한다. 그들이 직면한 규제 문제는 상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안토니 팜플리아노 대표가 시장이 BTC 가치를 말해준다고 했는데요. 이건 어떤 말인가요? 네, 모건크릭 디지털 에셋 대표인데요. 네. 누군가가 비트코인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을 할 때마다 나는 비트코인보다 더 높은 시장 가치를 지닌 뭔가를 만들어 봐라. 그럼 내 말을 믿어줄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어쨌든 이 시장이 최후의 심판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국세청에서 암호화폐 납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요. 우리나라는 아직 없죠? 네, 미국의 국세청이 5년 만에 처음으로 암호 자산 보유에 따른 세금 계산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국내에서는 지금 이런 게 법제화 되려고 지금 준비 중인데요. 네. 그 미디어가 이번 사건과 관련 사건이 아니고 이 가이드라인과 관련해서 지난 2014년 IRS가 초기 발표한 가이드라인은 많은 문제점을 남겼고 그 이후에 암호자산 시장이 계속해서 발전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복잡해졌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발표된 가이드라인은 암호자산, 암호화폐 포크, 하드포크 등에 의해서 발생한 세금 부채, 또 소득으로 취급된 암호화폐를 평가하는 허용 가능한 방법 및 암호화폐를 매도할 때 과세 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 우리 정부는 미국의 규제안이나 뭐 중국의 규제안, 이런 미국 정부, 중국 정부의 방향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그런 상황이 많거든요. 네. 그렇게 되니까 업계 관계자분들은 이 부분 굉장히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투자자 여러분들의 질문이나 최신 투자 트렌드를 전문가에게 갑자기 전화를 걸어서 물어보는 친절한 경수 씨 코너입니다. 네, 아주 사소하거나 쉬운 질문도 상관없으니까요.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네, 지금 실시간 채팅을 통해서 네. 이런 내용인데 한번 읽어주세요. 소개해주세요. 네, JL님께서 비트코인이 제도권 편입이 가능하시다고 보십니까? 제도권 편입이 돼야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참여할 것 같습니다라고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네, 이 맞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네. 벡트 거래소 있죠. 네. 그때 이후에 기관 투자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온다라고 예측을 보통은 했지만 지금 네.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상황은 지켜봐야 되겠지만 비트코인이 제도권 안에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는 이미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은 뭐 고민하실 필요는 없을 겁니다. 시간이 해결해 줄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최근에 댓글을 남겨주신 내용 중에서 눈사랑님께서 코인첼 큐브 거래소는 어떤가에 대해서 꾸준하게 댓글을 계속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네. 통계 사이트인 시밀라 웹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여기 기준으로 월 방문자가 12만 정도 지금 알려져 있고요. 비트코인이나 대형 알트들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지금 거의 없고 자체 코인 만들어 놓은 것만 몇 개만 거래하게끔 해놨는데 그마저도 몇 시간에 한 번씩 거래 체결이 될 만큼 좀 불안불안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이건 네. 저희 방송과는 무관하고. 그래서 투자나 입금하실 때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전반적인 시황에 대해서 비트코인 고래 칸타님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통화하셨죠? 네, 제가 저번에 소장님 안 계실 때 제가 전화를 해서 네. 꽤 오래 통화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네. 제가 예전부터 뭐 문제 생길 때마다 전화를 해가지고 좀 귀찮아 할 수도 있는데 네. 그래도 한번 전화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유튜브를 운영하고 계시고요. 칸타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칸타님. 아, 여보세요? 네, 아침 일찍 죄송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이더랩 김경수입니다. 아, 네. 네, 오늘 새벽에 비트코인이 갑자기 급등을 했습니다. 아, 네, 맞아요. 네, 갑자기 전화해서 이런 거 여쭤봐서 죄송해요. 아, 네. 네. 네, 지금 비트코인이랑 리플 이런 거 상승한 거 혹시 보셨나요? 아, 네네. 근데 좀 다시 많이 하락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쵸? 네네. 제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하락한다 그랬죠? 네, 네. 네, 좀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까? 아니, 뭐, 그래도 오른 거에 비하면요. 아직은 뭐, 괜찮다고 보고 있어요. 아, 그러네요. 아, 네. 조금 하락하고 있네. 근데 제가 새벽에 지금 좀 전에 뜬 뉴스를 보면 좀 갑작스러운데 네. 지금 SEC, 미국의 SEC가 아, ETF. 네, ETF 네네. 그 뉴스를 지금 보셨나요? 아, 네네. 네, 제안을 거절했다 이 내용이 나왔는데 이 뉴스가 좀 알려지게 되면 약간 하락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쵸. 아무래도 좀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이 뉴스가 보통 네, 투자자들이 되게 집중해서 많이 하락이나 이런 데 영향을 많이 미치는 뉴스 중에 하나니까요. 그죠? 네. 네, 근데 워낙에 이제 비트코인이 최근에 많이 하락을 해줬었잖아요. 아,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아마 크게 뭐 이미 성방연이 좀 어느 정도 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네, 네. 그것도 맞는 말씀이에요. 네. 네.
네, 칸타님 안녕하세요. 저번에 같이 통화했던 네, 도율인데요. 네.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리플이 올라갈 것을 예상하셨는데요. 네, 예전에 스웰이라는 행사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이 스웰이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 리플 스웰은요. 네. 리플사에서 연중에 이제 가장 크게 주최하는 공식 포럼이에요. 네. 네, 그래서 2017년부터 했는데 2017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벤 버냉키 전 연방 준비제도 의장이 있거든요. 아. 네네. 참여했었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빌 클린턴 이제 미 전 대통령이시죠. 아, 실제로 참여했었나요, 그때? 우리가 나온다 했는데? 아, 참여를 했었구나. 네네. 음. 이제 그분 이제 기도 연설을 했었고요. 네네. 그리고 올해는 다음 달 11월 7, 8일에 예정이 되어 있어요. 아, 예정돼 있는데 아직 연사는 안 나왔나요? 아, 이거 나왔죠. 그 누구더라? 그 대형 모바일 머니 서비스 기업 오. 분이신데 네네네. 그분이 아마 기조 연설자로 참여하시고 아,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거물급들이 많이 참여를 하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는 기대를 하고 있는 기대라기보다는 이제 가격이 좀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죠. 네네. 맞아요. 행사 자체에 대해서 가격이 올라가는데 보통은 우리가 그 봤을 때 항상 선반영 되잖아요. 행사 맞아요. 전에. 그죠? 한 달 전 정도부터 네. 작년이나 재작년도 똑같았거든요. 맞아요. 한 달 전 전부터 가격이 좀 상승을 하다가 선반영돼서 네. 가격을 상승하다가 한 이제 그 수혜를 하기 전 7, 8일, 그러니까 일주일 전이죠. 네. 일주일 전부터 하락을 또 다시 시작을 했었어요. 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올해도 비슷하게 흘러가지 않을까. 네네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고요. 그렇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리플을 지금 투자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제 리플을 내가 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 네. 하시면은 한 일주일 전이나 2주일 전 정도 전에 만약에 상승을 많이 해주면은 그때 좀 어느 정도 정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8,000달러가 깨지면 비트코인을 크게 매수하시려고 한다라고 자체 채널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 이유는요. 네. 제가 이제 6월에 상승 추세일 때 비트코인 좀 많이 매도를 했어가지고 네네. 그래서 이제 제 매수를 하려고 대기를 오랫동안 했었거든요. 아, 네네네네. 그래서 근데 이제 정말 많이 하락한다 하더라도 한 6,000달러 수준 정도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네, 분할 매수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좀 하는 편이라서 네. 그래서 일단 크게 매수할 자리를 7,800달러 뭐 이 정도 자리를 생각했었던 거예요. 최근에 많이 그 시점이 온 거네요. 네, 근데 이제 크게 매수를 그때 한번 처음 하고 그 다음에 더 하락을 하면은 더 이제 매수를 들어갈 생각이 없어요. 네네. 네, 근데 아직까지는 한 번밖에 매수를 못했는데 추가 하락을 하면은 더 매수를 할 생각이 있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또 추가 하락을 하더라도 네네. 언젠가는 다시 수익 실현 구간으로 올 수 있는 구간 이제 가격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크게 매수를 생각했던 거예요. 네. 그러면 저도 같이 좀 동참해서 같이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네. 오늘 방송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트코인 고래 칸타님이시고요. 김경수의 크립토투데이 방송은요, 다양한 검색 채널에서 크립토투데이를 검색하시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또 블록체인 허브의 포럼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고요. 앞으로도 알차고 질 좋은 정보를 잘 정리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 크립토 투데이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좀 더 나은 컨텐츠로 돌아올 수 있게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김경수의 크립토 투데이 성투하세요.